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아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과식이나 폭식 후 살 안 찌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냐고요? 한 번쯤 명절이나 생일 때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과식이나 정말 배가 찢어질 듯 폭식을 한 후 다음날 이 부은 얼굴로 체중계에 올라가서 정말 이거 다 살로 갔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시고요. 또 속이 너무 답답해서 토해볼까, 소화제를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식이나 혹은 폭식을 한 날 대체 살이 안 찌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명심하셔야 될 일은요. 첫째, 일단 토하는 것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토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토하지 마세요. 구토하는 것으로 살을 빼려고 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위와 치아 상태, 피부 상태 모두 좋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구토를 반복하면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 뇌에 영향을 주어서 크게 배가 고프고 더 허기가 지고 하는 이 폭식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토한다고 해서 살이 찌거나 빠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그런데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요. 구토나 이뇨제 등은 너무 배가 불러서 죽을 것 같은 어떤 불쾌감, 혹은 살이 찌면 어쩌지 하는 극심한 불안감, 또 너무 돼지같이 먹은 거 아니야? 라는 자기 혐오감을 낮추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살 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토하고 싶어도 일단은 좀 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음식물을 디톡스 하는 겁니다. 하루에 14시간 정도 음식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16시간 정도면 더 좋습니다. 토하기보다는 단식이 낫습니다. 일단 과식이나 폭식은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몸은 음식물로 거의 중독이나 소화 흡수를 위해 기능이 과부하된 상태입니다. 일정 시간 굶기는 음식으로 중독된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굶기가 좋은 이유는 적게 먹기나 천천히 먹기보다 차라리 먹은 후 굶기가 뇌한테는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현상 때문에 음식물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예 땅콩이나 과자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먹기 시작하면 한두 개 먹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뇌에서 맛을 느끼는 중추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다음 똑같은 맛을 느끼기 위한 음식 섭취를 촉진하고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의 경우 이 프라이밍 이펙트 때문에 빨리 먹고 쉴 새 없이 먹고 혼자 먹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단 것이나 빨리 혈당을 만들어내는 이 저급한 탄수화물들을 원합니다. 과자, 빵, 국수류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많이 지속적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뭔가를 입에 넣기 시작하면 끊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래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버릇이 있는 것이 베스트, 최상이고요. 이것이 어렵다면 굶기, 즉 음식물 디톡스 단계를 거쳐서 다음번 폭식이나 과식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이 시기에는 절대 체중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과식 후 오는 스트레스는 살이 찔까 하는 두려움, 또 불안이기 때문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바늘이 1kg라도 늘어나 있으면 500g이라도 늘어나 있으면 갑자기 이런 불안이 더 확 올라옵니다. 우리 몸은 대체로 하루에 아무리 폭식을 해도 한번 계속 끊임없이 먹으면 몇 칼로리 먹으실 것 같아요? 5,000칼로리, 하루에 5,000칼로리 먹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세트 포인트 체중이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유전자에 새겨진 적정 유지 체중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은 분이 있고 또 많은 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과식이나 폭식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적정 체중이 변하지 않습니다.
체중을 당장 재고 싶어도 과식이나 폭식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재보도록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전혀 체중을 안 재시는 분도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시면 됩니다. 체중을요. 이상하게도 제가 보장하는데 한 번, 두 번의 폭식이라면 그리 살이 쪄 있거나 살이 빠져 있지 않을 겁니다.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마다 갖고 있는 적정 체중,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체중보다 더 늘거나 더 줄지 않았을 겁니다. 넷째, 도저히 10시간 이상 굶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양질의 식품을 섭취해 주세요. 몸에 가장 좋은 양질의 식품은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예, 물을 많이 드세요. 생수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 식사 패턴으로 돌아가셔서 하루에 그냥 두 끼, 그렇죠? 세 끼 드시잖아요. 이번에는 단백질이나 양질의 탄수화물의 양을 늘려서 드십니다. 일단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가급적 손수 음식을 만들어 이 시기에는 드십시오. 토마토, 고구마, 채소, 있죠? 닭가슴살 좋습니다. 다. 양질의 식품들은 우리 몸이 갑작스럽게 살이 찌는 것을 막고, 그렇다고 삼겹살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에게 원래 여러분의 세트 포인트 체중, 자기 나름의 적정 체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붉은 살코기를 들지 마시고요. 네. 게다가 소박하고 스스로 만든 식사를 하면 폭식이나 과식 자체를 예방하는데, 아예 안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걷습니다. 폭식이나 과식 후에는 한 일주일 동안만 만보 걷기를 하십시오. 네, 일주일만 하셔도 됩니다. 차를 일주일 정도 안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고 한정거장 전에서 내리셔서 한 5km를 걸으면 보통 만보를 걷습니다. 1시간 걷기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못 하셔도 그냥 전철역 한정거장 정도에서 미리 내려서 걷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걷기를 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고요. 체중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순간적으로 적어집니다. 모든 심리적 증상에 대한 가장 좋은 처치법은 역시 운동 처방입니다. 여섯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의 형태를 갖추어 먹습니다. 과식이나 폭식은 갖추어진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먹거나 놀면서 먹거나 뭔가 정신에 팔린 상태로 먹습니다. 또 혼자 먹습니다. 양질의 식품이라면 먹고 싶은 걸 다 드십시오. 다만 식사의 형태를 갖춰서 드십시오. 식사의 형태를 갖춰서 먹는다는 건 혼자 먹지 말고 누군가와 같이 먹으십시오. 가급적. 먹는 구역을 정하고 식탁에서만 드십시오. 유튜브나 TV를 보지 않고 먹습니다. 혹은 다음번 먹는 식사도 미리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먹습니다. 이 방법은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아주 좋은 기본적인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식사의 형태를 갖추어서 먹기만 해도 과식이나 폭식의 후유증을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미 먹고 토하기나 또 과식 증상으로 반복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폭식이나 과식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허기라고 하는 심리학적 증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허기, psychological hunger는 자기도 모르는 외로움이나 수치감, 자기 혐오감 같은 감정 때문에 음식을 찾는 현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먹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먹고 많이 먹고 혼자 먹습니다. 먹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혼자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허기가 진 건지 정신적 허기가 진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배가 고파서 너무 뭔가가 먹고 싶을 때 혹은 야식이 당길 때 스스로 머릿속으로 특정 음식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면 브로콜리나 샐러리 같은 거.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음식조차 먹고 싶다면 그것은 진정한 허기, 진짜 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은 먹기 싫다고 느낀다면 이는 가짜 허기, 즉 정신적 허기일 가능성, 심리적 허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신적 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먹는 대신 감정일기를 쓰거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감정일기라는 건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건과 그때 내가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함께 적어놓는 일기입니다. 보통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 가족 안에서 혹은 뭐 직장 안에서 혹은 뭐 애인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고요. 또 스스로의 감정을 이러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전혀 자기 감정을 깨닫지 못해서 몸이 반항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먹기는 먹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다른 표현 혹은 자신을 벌주는 또 다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과식이나 폭식 후 대처법, 살 안 찌는 방법. 평범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랍니다. 그리고 폭식이나 과식이 어떤 증상으로 변했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도움을 받을 누군가에게 폭식증이 있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서 함께 그 감정을 나누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말할 수 있는 건 견딜 수 있어요. 폭식증을 한꺼번에 끊지 마시고요. 그럴 수 없어요.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후 먹는 한 입, 또 아침에 적절하게 속이 빈 후 먹는 첫 끼니.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모닝글로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너무 그게 좋아서. 즉 그 한 입이 너무 맛있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몸은요, 현명하게도 리듬 감각만 주면, 루틴을 주면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배우는 것을 터득할 수 있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인들과 만난 식사하시고요. 또 활기찬 하루 되시길 빕니다. 화이팅!